조사를 했어요. 상권 분석을 하고 소비자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올린 거예요. 메뉴별로 가격 올린 게 표시가 돼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안 올린 애들도 있어요. 어떤 거 안 올렸죠? 공깃밥, 음료수 뭐 이런 거 안 올렸어요. 왜 안 올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첫째, 올려봤자 수요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두 번째, 가장 가격에 민감한 품목이니까. 이런 거는 안 건드린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눈으로 슬쩍 봤을 때 더 많이 올린 애가 누군 것 같아요? 얘죠, 얘. 제일 비싼 애를 더 많이 올렸죠. 이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어차피 얘는 첫째,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경쟁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메뉴 중에서도 같은 돈가스를 파는 집이지만 이 메뉴는 다른 집엔 없는 메뉴예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죠. 그러면서도 이 집에서 가장 고가라는 건 그만큼 가치를 높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가미되어 있으니까 더 높이 올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하면서 겁내할 필요는 없는 건 해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왜? 소비자가 이걸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뭐냐? 올리기 전이고요. 올리기 후예요. 뭘 측정했어요? 매출 건수 측정했죠. 그러니까 매출액 당연히 나오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쉽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가격 인상 후에 메뉴별 매출액이에요. 떨어졌어요? 올라갔어요? 매출액이. 근데 떨어진 애 하나 있죠? 예? 예. 그죠? 이것도 왜 그럴까? 나머지는 다 올라갔어요. 그 다 올라갔다는 게 뭐냐?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을 평균적으로 11.6% 올렸어요. 상당히 많이 올린 거죠. 그랬는데 매출이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매출 건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고객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격을 올렸는데 가격 올리면 수요가 무조건 떨어져야 되지. 근데 수요가 올라갔지. 말이 돼요? 경제학적으로는 설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치? 경제학 언론 들었죠? 응? 경제학 언론에 나오는 기본적인 얘기가 뭐야? 수요 공급의 법칙이잖아. 수요의 공급의 법칙이 뭐하고 뭐야? 가격 대 수요, 가격 대 공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은 늘어나요.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요즘 스시 오마카세, 한우 오마카세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러니까 업체가 막 생기잖아. 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신에 수요는 어떻게 돼? 떨어져야 되는데 어때? 스시 오마카세가 수요가 어떤 것 같아? 막 올라가잖아. 이게 뭐예요? 명품 같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수요를 늘릴 수도 있는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잘 찾아내느냐? 그리고 그런 수요 공급의 패러독스가 오히려 작동하게, 그 역설이 작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은 무엇인지 뭐 이런 걸 아는 건데, 이것만 한번 해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우리 예를 들면, 자, 이런 애는 어때요? 올랐죠? 올랐죠? 근데 얘는 어때요? 거의 안 올랐죠? 매출이. 가격은 올랐는데 매출은 안 오르고 유지된다. 그럼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단위당 수량이 줄어드는 거잖아. 수량이 줄었다는 건 뭐죠? 그만큼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절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서 내가 지금 하는 매출액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출액을 5천만 원 하는데 이 5천만 원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 일단 고객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가격을 올렸는데 매출액이 유지된다는 건, 그쵸? 고객 수는 줄었다는 거죠. 고객이 줄었다는 건 뭐야? 나쁜 거일 수도 있죠. 하지만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비용을 절감하거나 또는 비용이 절감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직원인데 내가 하루에 10명을 커버해야 됐어요. 근데 봤더니 8명만 커버해도 돼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얘한테 10을 제공했던 서비스를 12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직원이고 정상적인 경영자면 그게 계산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정말로 고객 만족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야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죠. 근데 단순히 나 매출 올랐으니까 좋아, 나 순이익 늘었으니까 좋아, 이러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왜? 사실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 이게 중기, 장기도 계속 이렇게, 왜? 소비자가 가격이 올랐네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엔 몰라요. 그래서 와보죠. 올랐네? 나갈 수 있나? 못 나가지. 먹어야 되지. 대신에 그 다음에 와야 안 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가격을 올리면 매출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 봐야 되죠? 그 다음을 봐야 돼요. 첫째, 뭘 봐야 된다? 재구매율이 떨어지나 올라가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구매율을 측정하려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매장의 소비자의 턴오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회전이라는 건 그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집에 평균 얼마마다 한 번씩 오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제 역시 그건 아까 가즈오가 얘기한 것처럼, 이나모리 가즈오가 얘기한 것처럼 회계 경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측정이 안 되니까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와, 나 대박이야. 가격 올렸는데 매출 막 느네? 근데 문제는 뭐죠? 3개월 후에 뚝뚝뚝 어느 날 아무도 안 와. 이런 현상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점포는 나름 아주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어요. 왜냐? 이게 그냥 마구 올린 게 아니라 상권 분석을 하고 소비자 분석을 하고 소비자 분석에 따른 경쟁자 분석을 다 해서 거기에 맞는 메뉴, 사실은 지금 메뉴가 그냥 올린 게 아니고 메뉴의 구조를 좀 바꿨어요. 그리고 신메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가격을 올릴 땐 또 한 가지 명확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 고객은 올린 가격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격을 올리면 고객이 다 바뀝니다. 가장 좋은 건 신규 고객도 창출하고 기존 고객도 유지시키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아주 미세하게 올리는 건 여러분이 별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는 건 내가 그만큼 올리는 것만큼의 가치를 높여서 소비자를 전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처음에 장사를 시작할 땐 어떤 고객이 좋은 고객인지 잘 몰라요. 내 목표 고객이 없었어요. 그런데 장사를 4년, 5년쯤 하면 그 시장이 분석이 되겠죠. 여러분처럼 저한테 상권 분석, 마케팅을 배우면 소비자층을 다 알게 되고요. 그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얼마 내고 뭘 먹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고객과 나한테 맞지 않는 고객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좋은 수익성 있는 고객이 내 매장으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 고객을 바꾸는 게 좋아요? 기존 고객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좋아요?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겠죠? 바꾸는 게 좋을 거예요. 왜? 지금 내 고객은 수익성이 없는 고객이에요. 예를 들면 너무 민감하고 가격에 양을 많이 주길 원하고, 또 그러면 차라리 서비스 질이라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 분일수록 서비스 질까지 또 따져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비싼 걸 먹는 사람은요, 저 직원이 좀 실수를 해도요, 네, 봐줍니다. 인정을 해주고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예민하게 악플을 달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싸움을 하고, 심지어는 가게에서 온 손님이 다 나갈 때까지 소란을 떨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사업자 입장에선 나쁜 고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객이 한두 명이면 상관없는데 대다수의 많은 고객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업체는 절대로 좋은 수익성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고객을 바꿔야 돼요. 근데 고객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격대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업태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가격만 올려선 손님이 다 떨어져 나가겠죠. 왜? 기존 고객 다 떨어져 나가고요. 신규 고객도 안 오고요. 그래서 신규 고객을 잡기 위한 또 다른 마케팅 믹스 요소들을 그 가격대에 맞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능력이 생기면 이제 고객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해봤을 때 그 가격 조정이 결국 그것에 의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 실패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은 사실 시장이 너무 뻔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완전 경쟁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독과점이면 내가 잘못 선택을 해서 저 경쟁자가 세게 나오면 내가 당할 수가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오히려 선택이 아주 쉬울 수도 있어요. 10분간 쉬하겠습니다.